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제 운영을 방침하기로 했지만 경제 현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장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하락을 해서 1500대 선으로 들어가면 복구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방향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와서부터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예, 시장 컨티전시 플랜이 가동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닥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고, 특히나 공매도 규제 강화 이후에는 장이 폭락해 왔다라는 경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경에 급락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종목들의 공시를 보셨나요? 보시면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투자주의,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발생했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나갔고요. 3일간의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더 떨어졌죠. 예, 관여율은 14%.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후 2시경부터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미 선물이 그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 칠게요. 근데 2시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소형주 위주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장이 끝나고 나니까 저런 공시들이 뜨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2시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아침 장이 시작할 때도 반대 매매가 나가지만 반대 매매를 오후장까지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예,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이게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조금 저분들의 심정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강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채업자는 양반입니다. 사실 사채업자는 그래도 와서 막 그 건물 때려 부수고 막 집기 같은 거 던지고 이러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하는데요. 이 증권사는 더 약간 마피아 같은 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얘기도 안 해요. 와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라고 안내가 옵니다. 이 반대 매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을 내가 샀어요. 여러 개 샀는데 한 종목이 하락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반대 매매도 나갑니다. 그 종목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팔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는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무서운 게 어떤 종목이 팔릴지 모릅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아무튼 오늘의 그 신용 잔고 수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거는 반대 매매가 필요악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반대 매매가 발생해야지 방향성이 잡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이런 걸 보면 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이른 타이밍에 좀 신용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외국인은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싹 갈아엎고 가자는 전략이에요. 지금 갑자기 오후 2시부터 그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특히나 더군다나 기관은 최근에 오후장이 되면 연기금 등을 필두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 매매 동향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팝니다. 그때부터 둘 다. 한마디로 이때 터트리려고 했겠죠. 지금 반대 매매를 계속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 수치입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은 어제 수치예요. 하루 늦게 나옵니다. 신용융자랑 투자자 예탁금은 하루 늦게 나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한맵입니다. 이런 무한맵이에요.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부동자금들이 굉장히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도 만약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 외국인이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18년 10월에도 있었고 19년 중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얘들이 한 번에 낮춰서 대비를 못하게 하고 반대 매매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은 500조 정도의 규모의 그 한국 시장의 비중인데요. 만약에 10% 떨어지면 걔들은 50조로 손해보는 겁니다. 현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본전일 때 얘기지만 얘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하면 그 정도 규모의 손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손실을 보면서까지 하락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 그러니까 쟤들 전략이겠죠. 쟤들 팔리시가 있을 겁니다. 정책이 있을 건데 어떤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신흥국의 비중을 몇 퍼센트 낮춰라. 마치 그 MSCI 비중처럼 얘들도 전략이 있을 겁니다. 기계적인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 너네 다 죽어라. 응? 개인 다 죽어. 이러고 만약에 하락시킨다고 쳐요. 근데 그때부터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 얼마나 늘지는 외국인 기관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모를 겁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증시로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거는 기관 외국인의 그 셈이랑 좀 다를 겁니다. 약간은 다를 거예요. 아무튼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증시로 돈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양면의 칼이겠죠. 지금 완전히 고점이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아니면 지금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신용융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10% 떨어졌습니다. 기존 신용융자 대비 10%가 떨어졌어요. 1조 5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10조가 넘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1조 5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예, 지금 반대 매매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대차거래 잔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공매도 상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을 보면요. 8%입니다. 약 250억 원이에요. 250억 원이 어제 증발했습니다. 오늘 얼마 증발했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 미수금 대비, 미수 친거 대비 반대 매매가 8% 나갔다. 이 캔들이었습니다. 이 캔들. 그러니까 오늘 캔들은 더 심하겠죠. 내일 시초가를 만약에 하락으로 시작하면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가는 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초가, 그러니까 차트가 있으면 시초가, 여기가 본전이에요.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를 거예요.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그 데일리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팔면 돼요. 종가가 아니고 장 중간에 팔면 됩니다.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2시 정도를 지나다가 1시 정도를 지나다가 2시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지금 계속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이 반대 매매. 내일 오전 시작이 궁금하네요. 예. 지금 현재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고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현재 주가는 1591.20입니다. 1600을 깼어요. 여기서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일 1600을 넘어서서 끝나면 약간은 그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1600을 사수를 못하고 1600이 저항이 돼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탁 막혀버립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이에요. 왜냐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공포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포 구간이고 전 최고점이 18년 1월이었어요. 1월 29일. 2600이었습니다. 2600이었는데 지금 전 최고점 대비 39% 빠졌고요. 전 고점은 그 올해 1월이었는데요. 2277이었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30%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증시 평균적으로 하한가를 한번 맞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한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가기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그리 나쁜 지표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현재의 이 모멘텀을 돌리기엔 좀 아쉽다는 겁니다.
자, 이건 코스피 숏 포지션을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범위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1900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보던 거는. 근데 지금 이 축의 범위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1500까지 내려갔네요. 만약에 1000을 깨잖아요. 만약에. 뭐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1200에서 멈출 수도 있고 1300에서 멈출 수도 있고 1400, 1500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해서 20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1000을 깨면 진짜 저는 그때는 승부를 볼 겁니다. 예. 지금 1차 승부가 들어갔고요. 제가 1700 라인부터 1차 승부가 들어갔고요. 예, 지금은 약간은 하락 중인데요. 좀 기다릴 겁니다, 이제. 전 다시 기다리는 그 매매를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대차장고가 줄고 있습니다. 대차장고가 줄고 있고 공매도 장고 이틀치를 못 보니까 공매도 장고도 줄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공매도 상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고가 줄고 있잖아요. 네, 장고가 줄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중심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래요. 왜냐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서 시총의 2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요.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데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삼성전자 울면서 파는 외국인들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판다 라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3조 6천억 원치를 팔아치웠다.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다. 뭐 투매는 맞죠. 투매는 맞다. 세계적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며 지금 그 디램 익스체인지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디램 가격 반등.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캡 룰이라고 해서 30% 차지하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칠게요. 넉넉 잡아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된다라는 정책이 만약에 발현이 되면 삼성전자를 안 팔 수가 없겠죠. 예, 안 팔 수가 없겠죠. 10조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에 3조를 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다. 그럼 대장주니까요.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도 접근이 쉽습니다.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던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받아주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폭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16%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2월 이후입니다. 예, 전고점 대비는 달라요. 그 동일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페이스북이랑 애플보다 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팔아야 가격을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다만 주도주가 시장 반등 때도 가장 먼저 반등하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클 것. 이게 그냥 뇌피셜 같지만 이 기자분의 뇌피셜 같지만 그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 경제부 기자 중에는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짚어야 할 포인트를 다 짚었는데요. 재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버리지 않는 이상 만약에 외국인이 500조 가까이 투자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서 돈을 다 빼야 된다. 말이 안 되죠. 500조 어떻게 빼갈 거예요? 못 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을 거고 재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하겠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평균 가격도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어요. 서버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를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종가가 45,600원이었습니다. 지난 삼성전자의 저점은 38,000원 부근입니다. 38,000원 대비해서 10%, 한 20% 정도는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평균 단가, 이건 HTS에서 봤어요. 액면 분할 이후부터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부터 2년간, 약 2년간 평균 단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2년치 매수했는 거의 평균 단가겠죠. 47,000원, 47,500원쯤 됩니다. 지금 현재 얘들이 계산한 로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건 틀리건은 중요하지 않고 평균 단가가 이 정도 형성돼 있다. 개인보다 낮은 단가고요. 기관보다 낮은 단가입니다. 그때 38,000원 갈 때부터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47,500원입니다. 그렇게 가정하자고요. 근데 현재 주가는 45,600원입니다. 자,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외국인이 계속 팔 때는요. 삼성전자가 손해가 아니었어요, 얘네가. 손해가 아닌 상태로 팔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손해입니다. 공매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해지를 못한 상태로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삼성전자를 얘들이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월 16일까지는 그래 팔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어제부터는 외국인이 손해입니다. 예, 손해예요, 이제. 지금부터 팔면 손해다. 삼성전자 신용관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신용관계를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자, 외국인 누적이 이때 기간부터 누적을 시킨 거예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자, 팔고 있고 공매도 잔고 금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일어난 공매도는 다 삼성전자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일어났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다 쇼커버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신용잔고를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신용잔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매수는 개인이 현물 플러스 신용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신용은 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다이버전스죠. 지금 공매도 잔고랑 신용잔고가 다이버전스입니다. 한국 증시랑. 이런 상황인데 진짜 바닥은 삼성전자의 반대 매매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 수 있는 구간은 아닌 상황이 됐어요. 가격을 보면요. 저도 47,000원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깨고 내려와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대 매매 이유인데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삼성전자의 하락을 이끄는 건 지금 연기금 빼고는 다 팔고 있죠. 그 삼성전자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건 전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고점 대비 약 27%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3%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 매매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지금 그 투자자 예탁금 증가 규모로 보면 약간은 지금 상승 속도가 이렇게 되다가 평탄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들어올 여력이 있다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계속 팔 수 없을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돈이 빠지려고 해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빼기는 애매하겠죠. 더군다나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블랙스완이 있습니다. 배당 지급일이 4월 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항상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배당 지급일이 되면 그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빼서 고국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 매년 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애매해져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그 원달러가 지금 약세죠. 약세라서 아마 돈을 받고 가면 얘들이 배당만큼 손해를 볼 겁니다. 배당금을 3% 받았는데 만약에 작년보다 환율이 3% 이상 올라 있으면 이거 안 받으니만 못한 거죠. 비이정적인 하락은 비이정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양적 완화 이후에 상승했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트럼프 형님이 오늘도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약간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Very seriously, 예, 심각하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오더, 뭐 차이나로부터 이미 뭐 차단했고 블라블라 나 잘하고 있어. 또 페이크 뉴스가 많다. 내러티브. 완전 뭐 모욕을 주고 뭐 막 완전 그 실패한이라고 하면 거짓 뉴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난무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는 또 뉴스 컨퍼런스 오늘 뉴스 컨퍼런스가 있다네요. 논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뉴스다. FDA의 우려 또 차이니즈 바이러스가 하네요. 오늘 뭐 컨퍼런스가 있나 봅니다. 이거 이후에 이전에 좀 일이 있겠죠. 자, 당신들의 그 의료,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약간 보안 같은 거를 자기가 완전히 지켜주겠다. 이건 선거용 발언들이죠, 전부 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우려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종국에 마감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 썰인데요. 그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다 칠게요. 뭐 종교 같은 걸 다 떠나서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뭐 최상위 포식자로 지금 자리 잡았죠. 먹이사슬에서. 근데 이 감기성 폐렴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 조물주가 좀 슬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벌레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벌레를 싫어해서 벌레를 잡는 건 제 담당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뭐 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물주가 슬퍼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에 이만한 사람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어불성설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스랑 비교해 보면 1년 정도 가겠죠. 사스 때도 정말 공포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금융시장에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써 옛 얘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죠?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셧다운, 호텔 닫고 레스토랑 닫고 편의점 바레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건데 WHO가 권고했는데 왜 이러죠? 당신들 실수가 아니다. 이거는 이분들 실수라는 거죠.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다라고 희망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바쁘네요. 지금 열일하고 있네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판매가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리스크에 대한 좀 리스크 우려감에 대한 측정치라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인.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프랑스가 바주카포가 바주카포가 아니고요. 바주카포입니다. 바주카 대포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주카. 그러니까 완전 진짜 바주카포급의 뭘 준비하고 있던 유로본드. 얘들이 약간 그 금융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르켈.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집에서 쉬고 있대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공장을 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내신입니다. 해외 투자 마진콜의 달러 자금 가뭄이다. 외인 주식 매도도 한몫했다. 스왑 레이트가 3.8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스왑 레이트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왑 레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달러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지금 달러가 충분한 만큼 있지만 갑자기 또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해 버리면 곤란하겠죠. 더군다나 4월에 그 배당금 지급을 하면 외화 유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가 시장 조성자도 공매도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공매도 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거를 왜 하루 뒤에 허용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시장 조성자가 완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겁니다. 뭐 인기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면 호가에 한 주 걸려 있고 두 주 걸려 있고 이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가에 한두 주만 걸려 있습니다. 시장 조종자가 있어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장가로 팔면 바로 하한가를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주는 게 시장 조성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LP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의 괴리율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LP를 공급해야지 괴리율이 줄어듭니다. 약간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1.8%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용거래 잔고 급감, 연일 주가 급락에 깡통 계좌 속출하나. 지금 현재 신용거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주는 게 아니고 신용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계속 늘고 있겠죠. 신용거래는 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보셨죠? 신용거래는 늘고 있는데 잔고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여있던 신용잔고가 없어지고 신규 신용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잔고가 8조 5천억인데요. 이게 순수 감소만 따지면 5조 넘게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썸을 본 결과를 띄우는데 내면을 살펴보면 묵은 신용들이 다 털리고 있는 거고 신규 신용이 들어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면 알겠죠. 알바비터로 주식에 올인한다. 한국 2030은 왜 폭락장에 뛰어드나. 그냥 폭락장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이분은. 자, 지금 현재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가상화폐는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광풍대랑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 완전 최고점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주식은 최고점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적정 코스피 주가가 800이다라고 하면 최고점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증시가 우리 한국이 망가져도 PBR이 0.6 밑으로 떨어지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싸들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팬데믹에 대한 공포감이 지속되고 있고 갑자기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순간적인 충격으로 코스피가 천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격인 겁니다. 이 작금의 ETF 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외국에는 빅스라는 것도 있죠. 빅스에 돈이 몰리면 갑자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ETF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기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냥 난 상승, 하락, 바카라를 하는 건데 거기에 돈이 몰려버리면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발생해서 원치 않는 추가 상승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때문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장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성적인 장은 아닙니다. 감성적인 장이기 때문에 뭐 아침에 폭등하다가 그 종가춤에 폭락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폭락하다가 종가춤에 폭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을 때가 그랬죠. 시작할 때 엄청난 폭락을 하다가 결국 종가에는 다 거의 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메워주고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토스 간편송금 넘어서 주식도 한다. 토스는 진짜 정말 대단한 앱이었습니다. 처음에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리 어답터라서 빨리 썼거든요. 야, 엠빵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라고 썼던 건데 어느덧 덩치가 커져서 증권회사까지 한다네요.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마치 이게 품맛이 하듯이 엄청난 양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경제 캘린더입니다. 원유 재고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지금 원유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어요. 건축 승인 건수는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도 내일이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 거의 뭐 박살나죠. 이거 박살나죠. 이게 50이 넘어야지 화랑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참 못 미치죠. 좀 불황이란 겁니다. 현재 국내 주요 이벤트는 이거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주요 이벤트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진짜 뉴스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렇게 만든 게 무색하게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에. 반등장에 오면 이 뉴스들이 부각될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G예요. 지금 5G가 약간 조명받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재택근무까지 해서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좀 중요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중국 양회가 개최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이 전국 인민대표회의입니다. 역대급 양적 완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이때 중국 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얘들 뭐 1년 총회 같은 거예요. 오늘 뭐 시진핑 방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이거 양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증권사랑 비슷한가요? 예. 일단 코스피가 1600포인트 깼습니다. 깼고 하락폭이 4.86%였어요. 이게 거의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미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시초가는 형성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대형주 위주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 레버리지 상승분 이상으로 아마 토해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한 괴리율은 제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차거래 잔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 신용융자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조 5천억 정도가 날아갔죠. 지금 10조 넘었을 때를 대비하면. 그러면 지금 반대 매매만 1.5조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반대 매매가 3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신용이 1.5조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산수상으로. 공매도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공매도 거래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많았던 게 삼성전자인데 지금 발생하는 공매도는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시장 조성자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해지 거래라는 건데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 정도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추가 하락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나마 바이오텍은 좀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를 종결 지을 수 있는 건 바이오예요. 그래서 저도 코스닥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태를 시급하고 나면 사람들이 야, 결국에는 이게 빨리 약품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투자자들이 그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아마 넥스트 스타 그 테마는 바이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번 시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산업에 헤게모니를 진 게 결국엔 그 방산이었습니다.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년물은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물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게 결국에는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90%나 떨어지는 3개월물. 3개월물이 전저점까지 왔습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를 했던 때만큼 왔어요, 지금. 지금 0.02조. 예, 야간 선물은 지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상승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반납을 할 확률이 높고요. 내일 시초가는 음봉으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외환시장을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습니다. 100을 돌파했어요. 그 지금 현재 원달러가 달러 인덱스보다 훨씬 더 많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가 1260원이에요. 1260원. 지금 제정신 장이 아닙니다. 제정신 장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상승하면 1500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1500 정도 가면 한국 증시가 1200, 1300, 1000대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잘 취해야 할 텐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당겨진 방아쇠를 쉽게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 근원지를 때려야 돼요. 그 근원지가 지금 팬데믹이죠. 팬데믹 치료제, 즉 진단 키트랑 치료제가 구비되는 순간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뭐 그 종목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게 뭐 우리나라 종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US 달러 위안은 포치 상태입니다. 포치. 지금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죠.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지금 유가는 전저점을 깨고 지금 20불도 깰 모양입니다. WTI가. 이렇게 되면 진짜 미 셰일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쪽에 하이힐드 채권이 진짜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 사주겠죠. 그 AIG를 구원했듯이. 골드 컨트랙. 지금 장이 제정신이 아닌 게요. 지금 안전자산인 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금을 이렇게 그어가지고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상승에 의한 그냥 현금화에 대한 니즈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기술적 분석이 아예 안 통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장이란 겁니다. 위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있겠죠, 여기는. 예,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들 머리에 물음표가 뜨는 겁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뭘 사란 거야? 그럼 달러로 더 몰리겠죠. 달러로 더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달러가 더 오르겠죠. 약간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건 공포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더 떨어지면 아까 삼성전자를 보셨겠지만 외국인 기관도 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면 진짜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돈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각하게 공포 구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반대 매매를 노린다거나 그냥 잠깐 좀 투심을 완화시킨다거나 하는 차원에서 하락시키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지금이 얘들이 그냥 겁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시작한 라인인 겁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1000포인트도 우스워지는 거죠. 그때 되면 진짜 이거는 출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는 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비단 한국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증시도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 IMF와 같은 그런 음모는 없을 겁니다. 약간 그런 음모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뭐 한국만 떨어지고 미국이랑 뭐 유럽권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의심해볼 만 하겠죠. 왜 한국만 이러지? 라고. 여기까지고요. 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겠죠. 전 바로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